여러분 안녕하세요. 엠피리언 학원 고1 과학의 화학과 생명과학 파트를 맡고 있는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우리 끝장 모의고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한번 꼭 풀어보시고 시간을 딱 정해서 50분 내에 모두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서 답지를 보고 채점하신 후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문제풀이와 더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잘 수업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8번에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주기율표를 통해서 화학결합 물질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8번, 9번, 10번에 11번까지 이어져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결합의 특성 중에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물질 이 두 가지를 찾는 거였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금속결합까지 같이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금속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자, 먼저 얘네들이 결합하는 금속 원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반드시 들어가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금속결합은 금속끼리만 결합을 하는 건데 얘는 반드시 호돈소 물질만 가능하죠. 예를 들면 구리라든가 철이라든가 나트륨 이런 것 등등을 말하는 거고, 공유결합은 CO2, NH3, 그 다음 CH4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인 O2, N2, Cl2 이런 것도 있고, 자, 이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NaCl, MgF2, Al2O3 이런 식의 물질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 금속결합 물질도 무수히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결정 상태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이온결합 물질도 무수히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결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이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덩어리된 상태, 덩어리져 있는 상태.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의 개수가, 얘는 실질적으로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 1대1로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개 한 개로 딱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무수히 많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얘는 이가양이온과 일가음이온이 1대2로 무수히 많이 들어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구리 이가양이온과 여기 옆에 있는 자유전자, 또 옆에 있는 구리 이가연과 자유전자들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요 구리 이온과 얘가 내어놓은 자유전자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구리 이온이 무수히 많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즉 결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결합은 입자 형태인 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분자의 경우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다 라고 하면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입자,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 그런 입자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가장 또 잘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전기 전도성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여기다가 한번 그러면 정리를 딱 해보세요. 전기 전도성은, 자, 고체 상태일 때,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일 때, 그리고 수용액 상태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꼭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금속결합, 즉 금속결정, 금속은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었고 액체일 때도 있습니다. 수용액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고려하지 않고요. 일단 공유결합에서는 내적으로 다 없다 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고체는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는 있다,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특히 여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도 같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이온이 존재는 하지만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네들은 뭘까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움직일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는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언급을 하셨다면 수용액일 때 산, 이건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산이나 염기, 즉 다시 말해서 염산, 뭐 예를 들면은 NH3와 같은 암모니아, 여러분들 부교재인 개념 완성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용액일 때 예외에 이온화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얘네들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공유 결합 물질이면서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 생기는 예외가 하나 있었죠. 이거 많이 봤던 흑연입니다. 흑연, 화학식은 탄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 결합한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입자인 분자의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유 결합에도 결정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흑연 같은 거, 무수히 많이 탄소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되어 있는 결정 상태이고, 결합의 구조에서 자유전자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주셔도 우리가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을 구분하는 것과, 또 하나 여기에서의 성질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무난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힘을 주었을 때 힘을 가하면 우리가 금속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다 했어요? 늘어난다 또는 변형된다. 변형된다라는 건 모양이 바뀐다라는 뜻인 거고요. 자, 연성과 전성이 있다. 이건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계속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니?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교차되어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양이온과 음이온에 서로 다 반대되는 전하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 층이 밀릴 수가 있어요. 얘는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그럼 이 플러스 밑에 플러스가 가고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가 감으로써,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 마이너스, 이런 식이 돼버리면서 되려 반발력이 작용해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서 얘는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 또는 쪼개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6번과 8번과 9번과 10번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에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문제를 항상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림부터 먼저 보는 습관이 꼭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꼭 꼼꼼하게 읽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밑줄을 쳐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번 같은 경우도 밑에 보시면 C의 원자과 전자수는 2다 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풀었다면 우리가 N 플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보고 넘어갔다면 얘는 가볍게 이가 양이온이니까 2 플러스, 즉 마그네슘 이온이구나 라고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었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이미 배웠던 주기라든가 조기라든가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원자 번호, 이러한 개념들이 지금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그럼 요것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화학결합 단원에 배울 때는 앞부분에 있어서 주기율표를 동반해서 주기족, 원자과 전자수, 원자 번호, 또는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었을 때,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었을 때의 전자수, 이러한 개념들이 반드시 근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 같은 족의 원소가 뭔지 잘 몰라, 주기율표 가물가물해 라고 한다면 요것부터 다시 꼭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지만 이것이 반드시 동반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장으로 돌려서 11번도 보시면 이제 분자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분자 구조에서 OF2, OCl2와 같은 분자 구조는 여러분 약간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탄소 2주기 원소부터 좀 써볼게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있죠.
우리가 네온이라고 하는 거는 18쪽의 원소니까 물론 결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냐? 4개, 5개, 6개, 7개죠. 자, 근데 얘가 공유결합을 할 때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총 바깥 껍질에 8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8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냐, 요거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럼 원자 전자수가 4개, 5개, 6개, 7개이기 때문에 8개를 만들기 위해서 4개, 3개, 2개, 1개의 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공유결합을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전자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탄소 원자를 보시면 얘는 필요한 전자수가 총 4개야. 그 말인즉슨 4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가 만약에 수소랑 결합을 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수소 원자 하나만 더 적으시면 수소 원자는 원자 전자수가 하나야. 그치? 그러니까 필요한 전자수가 몇 개야? 하나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17쪽의 원소하고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는 서로 다르지만 공유결합에 있어서 필요한 전자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쪽의 원소와 수소는 같은 패턴으로 공유결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먼저 보시면 봐봐요. 탄소가 수소랑 결합을 한대. 그러면 얘는 필요한 전자수가 4개, 얘는 필요한 전자수가 하나니까 이걸 맞추려면 얘는 4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17쪽 원소와 수소는 같은 패턴으로 공유결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F가 오던 CL이 오던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오면 CF4, CL이 오면 CCL4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전자가 하나씩 공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단일결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계속 단일결합만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질소예요. 얘는 필요한 전자수가 3개, 그 다음 수소는 역시 1개죠. 그래서 NH3가 되는 거고, 여기 F가 오면 NF3, CL이 오면 NCl3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산소입니다. 얘는 원자간수 6개, 필요한 전자수가 2개죠. 그래서 수소와 결합할 때는 H가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F가 와도 OF2, CL이 와도 OCl2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 약간 어색하죠? 요거는 H2O로 바꿔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만 순서가 좀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 F입니다. F는 그냥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도 가능하고, 지금 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쓰지는 않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17쪽의 원소와 수소는 같은 패턴으로 결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특히나 OF2, OCl2 같이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지금 단일 결합만 이야기했고 이중결합과 삼중결합도 같이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질소 원자, 산소 원자, 탄소를 따로따로 봤을 때 일단 산소 원자는 2개니까 산소 원자끼리 결합을 할 때는 2개를 결합해서 O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 3개니까, 5개니까 전자 3개씩 필요해서 3개씩 공유결합하는 3중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O2랑 N2는 가장 대표적인 이중결합과 3중결합이고, 이중결합 하나 더 하자면 CO2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탄소는 4개가 필요하고 산소는 2개 필요하니까 탄소가 2개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중결합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이아나수소 HCN이 더 있는데 역시 탄소는 4개 필요하죠. 근데 질소는 이쪽에 3개 결합하는 거고 3개 필요하니까, 수소는 하나 필요하니까 1개 결합해서 총 4개의 공유전자수당을 형성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단일 결합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합쳐서 다중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는 왼쪽에 있는 건 A2는 F2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BA2는 OF2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전자가 다 배치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볼 때는 여러분들 공유된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 수를 세서 그 원자의 번호를 우리가 붙여서 아 이거 무슨 원자구나 라고 찾아도 됩니다. 그 다음 12번하고 13번을 같이 보시면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풀었는데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는 공유 전자 쌍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공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 공유 전자 쌍이 몇 개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반드시 쌍으로 질문했었는데 이 13번에 보면 요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6월 모평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자 내에서 공유하는 전자수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들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유 전자 쌍이 몇 개냐라고 하면 요렇게 있을 때 한 개요. 단일 결합이라면 한 개, 이중 결합이면 두 개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유하는 전자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요거 자체를 두 개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좀 비교를 하시고 그 전까지는 전자 쌍으로만 물었었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전자수라는 것이 나오게 돼서 쌤이 이 문제를 여기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서 어렵진 않지만 여기 끝장 모의고사에 쌤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14번과 같은 문제인데요. 아마도 요거는 그냥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면 누구나 좀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의 문제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풀었을 거예요. 다음은 2, 3주기 원소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겠죠. 2, 3주기 원소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죠. 여기선 총 4개의 조건을 주고 WX, Y, Z의 원소를 찾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보통 이제 모의고사 유형, 또 이대국어 시그니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4가지의 조건이 있을 때 처음 조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4가지 조건을 쭉 봤을 때 가장 경우의 수를 좁힐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풀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꼭 순차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팁! 이런 문제를 잘 못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요 4개의 조건이 있을 때 순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쉬운 거, 내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우의 수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2, 3주기 원소다라는 거죠. 2, 3주기 원소. 그래서 벌써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쌤도 한번 써볼게요. 문제 푸는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내가 편하고 가장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시면 2, 3주기 원소예요. 자, 조건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원자가 전자수와 전자껍질수 차의 절대값이라고 나와 있죠. 그 수가 4, 4, 0, 2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저기다 쓰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A-B가 4, 4, 0, 2다. 여러분 절대값이라는 건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별로 힌트가 안 돼요.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가장 뭐 힌트가 좀 제일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안정한 이온의 전자수는 W에서 X, Y, Z가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는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질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은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2, 3주기의 원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원소, 가장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게 네온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라고 하면 바로 인황염소입니다. 그쵸? 자, 어쨌든 얘는 커. 그리고 얘는 세 명이 쭈루룩 같아. 그럼 우리가 18촉과 같은 전자배치는 2, 10, 18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얘가 12 된다면 얘는 2. 벌써부터 안 맞죠. 그쵸? 그러니까 W는 무조건 18개.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XYZ는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 10개의 전자가 되겠구나. 안정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을 봤더니 이게 가장 큰 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은 제일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거기 봤더니 W하고 Z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물속에 넣었어요. 그랬을 때 단위 부피당 입자 모형일 동그라미랑 네모가 각각 Z 플러스 그리고 W N-라고 알려줬는데 얘가 각각 두 개씩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위 부피에 얘랑 얘가 1대1로 들어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1대1로 들어있다는 거는 얘와 얘의 전하량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Z는 일가양윤이라고 대놓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이 가장 큰 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네 번째 조건 중에서 이들 중에 일가양윤을 갖고 있는 건 리튬하고 나트륨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 중에 우리가 A-B를 해볼까요? 얘가 뭐였어?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얘가 뭐였어? 주기, 즉 전자껍질 수였죠? 그럼 이건 빠르게 볼 수 있잖아. 리튬 같은 경우는 A-B가 뭐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1이고 전자껍질 수가 2니까 마이너스 1, 땡이네. 그치? 그럼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수 1, 전자껍질 수 3이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이 2가 나오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트륨이구나 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럼 얘가 일가양이면 얘도 뭐가 된다? 일가음윤이 되겠죠. 그럼 일가음윤이 되는 거는 얘네 두 명이네요. 그죠? F랑 CL입니다. 그러면 이게 W, X, Y, Z잖아요. 그럼 W가 F가 되냐 CL이 되냐 이것도 빠르게 해보면 되겠죠. F 원자과 전자수 7이죠? 7 마이너스 1은 6이네요. 얘는 뭐예요? 7이니까 7 마이너스 3 하면 4. 오케이. 얘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CL이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얘는 CL, 얘는 나트륨. 벌써 두 개나 찾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큰 힌트였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럼 여기도 한번 적어볼까? 여기 CL이고 그 다음 얘는 나트륨이니까 여기 Z가 나트륨. 그럼 얘네 둘도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고 하니까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4가 되는 수와 0이 되는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우리 이제 A-B를 찾을 차례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먼저 X의 경우는 4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 2주기, 3주기니까 B에 들어갈 숫자는 2 또는 3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요 값이 4가 나오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6, 그 다음에 7이 되겠죠. 근데 아까 요거는 된 거니까 이 16쪽의 2주기 원소는 누구죠? 산소죠. 아까 17쪽의 3주기는 염소라고 이미 이제 나왔으니까 얘는 산소구나 라는 걸 또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Y가 남았는데요. Y는 역시나 A-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하게 되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0이 나오려면 요 앞에 2 그리고 3이 와야 돼. 그럼 2주기는 베릴륨이 될 거고 13족, 3족 아니죠. 우리 3족은 안 배웠어요. 그죠? 13족입니다. 13족, 3주기는 누구죠? 알루미늄이죠. 근데 우리가 안정한 상태의 전자배치가 네온과 같아야 하므로 얘는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모든 원소를 다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요 순서대로 요거부터 찾아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건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억의 경우는 아까 XW2, OCl2죠.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화학식 만들 때
알루미늄과 산소가 만나는 거 이렇게 크로스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Al2O3다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전자는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즉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자가 있었고 얘가 이온이 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전자를 주고 그 전자를 얘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되고 그로 인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생명과학 파트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 생명과학은 굉장히 진도 범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세포는 중간고사 때 들어갔었죠. 그래서 세포막에서 들어가는 삼투와 확산,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이고, 일단 물질 대사와 효소 파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세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구조 있죠. 이 구조에 대한 특징, 왜 이중층이고 인지질 자체가 친수성, 소수성을 갖고 있다 뭐라는 이런 구조적 특징과, 그 다음 세포막을 기준으로 어떻게 물질들이 드나드는가, 요거 선생님 잠깐만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가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드나든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 확산과 삼투를 배웠어요. 이 확산과 삼투는 둘 다 공통적으로 이 막을 기점으로 이쪽과 이쪽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농도를 갖고 있는 양쪽의 물질에 막이 있을 때, 이때는 요 두 물질 사이의 농도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을 A, 이쪽을 B라고 할게요. 이쪽의 농도가 높고 이쪽의 농도가 낮았어요. 그랬을 때 요 둘의 농도가 최대한 비슷해지는 쪽으로 농도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둘의 목표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농도의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얘가 좀 다르죠. 확산이라는 건 용질 자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움직여야 농도차가 줄어들겠죠. 그쵸? 여기 설탕이 100개가 있었어요. 여기 설탕이 10개가 있었어요. 그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야지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삼투라고 하는 건 용매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용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용매를 그냥 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매다 라고 할 경우 보세요. 여긴 지금 5%의 소금물 NaCl 수용액이 있고 1%의 소금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이 움직일 때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는 여기는 농도가 낮아져야 되고 묽어져야 되고, 얘는 농도가 진해져야 되니까 물은 이쪽으로 움직여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매는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는 얘는 고에서 저, 얘는 저에서 고, 즉 용질과 용매의 이동이 서로 다른 것이고, 얘네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농도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물체가 하늘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땅으로 떨어지죠. 그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에너지 특별히 소모되지 않죠. 하지만 떨어진 물체를 들어 올릴 땐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삼투나 확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은 자연의 원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망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확산과 삼투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서 뭔가 이 세포의 안과 밖쪽에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농도 차이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에너지를 소모를 할 수 있겠지. 이런 걸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확산과 삼투는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 농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농도차를 주는 그런 물질의 이동도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번과 같은 문제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혈구 또는 양파세포에서의 실험 결과에 따라서 너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 부피가 어떻게 되냐에 따른 특징, 그 다음에 얘가 등장인지 저장인지 고장에 넣었을 때 변화, 이런 문제는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16번의 보기 니은만 좀 보도록 할까요? 세포 안쪽의 농도를 묻는다. 정말 자주 나오는 보기입니다. 유념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고장액이다. 지금 삼투라는 건 저에서 고로 용맥, 즉 물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세포 안쪽의 농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변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 안은 계속해서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7번은 여러분 작년 기출문제인데 아마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개념 완성에 나왔던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답을 잘 고르셨죠?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사실 세포호흡은 반응 2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화작용이므로 어렵지 않게 맞다 라고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쌤이 이거를 광합성은 반응 1에 해당한다 라고 보기를 고쳤어요. 자,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 과정 1과 과정 2를 보시면 과정 1은 동화작용이야. 과정 2는 이화작용이야. 이렇게 아마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를 바꾼다면 당연히 보기 동화작용, 광합성 맞네 라고 동그라미 체크하셨을 거예요. 근데 작년 기출문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었어요. 왜 아닐까요? 그럼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17번 맨 위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특정 화학 반응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눈치채셨나요? 동물이라고 나와 있죠? 자, 동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광합성은 동물에서 일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아주 크게 실수할 만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8번 문제 여러분들 이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됐을 때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그래프를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자, 얘는 이화작용이죠. 이 부분이 반응열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일 때는 활성화 에너지에 반응열이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동화작용에서는 이 부분이 반응열이고 이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어때요? 동화작용에서는 활성화 에너지 자체에 반응열이 포함되어 있죠. 반응열은 효소가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이 일정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효소가 작용된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집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효소가 작용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8번의 문제는 어쨌든 이화작용이고 A는 효소 작용하지 않았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B는 효소가 작용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C는 반응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X축은 에너지라고 나와 있고 Y축은 분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에너지만큼 가지고 있는 분자수가 이만큼이야 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부분과 그리고 여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까지가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 또 여기까지를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니은
여기를 기억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효소가 작용을 했다. 효소가 작용을 했다.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됐다.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에 활성화 에너지였었다면 요거의 이상되는, 요 안에 해당되는 분자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건 커트라인이 낮아진 거야. 그럼 아까는 통과 못했던 얘네들 이만큼을 낮추니까 이만큼이 더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활성화 에너지가 나면 반응할 수 있는 분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1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과산소 분해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는 것이고, 효소라고 하는 건 이런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응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소 자체가 반응 관계식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효소는 반응의 속도만 조절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실험을 함에 있어서 반응물의 양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 그럼 효소의 양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을 때 반응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리고 생성물의 양 자체도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반응물이 일정한 상태에서 A와 B의 실험에 효소의 양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효소의 양을. 그랬을 때 역시 효소의 양이 많은 것이, 반응물이 충분할 때 효소의 양이 더 많은 것이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풍선이 제일 많이 부푼 것이 감자즙이 더 많이 들어있는 A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반응물이 일정한 상태에서 효소의 양이 많다고 해서 생성물의 총량이 증가한다 라는 보기는 틀립니다. 생성물의 총량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죠? 생반응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소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양 자체를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면 초기 생성물이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다. 초기에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거지, 생성물의 총량이 증가한다 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20번 문제 정말 중요하고 저는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필기 하나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세포를 보시면 이게 세포막입니다. 그쵸? 세포막이고 얘가 핵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세포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질 안에는 소포체,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과 같은 그런 소기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질과 라이보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포질 안에 라이보솜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세포를 살펴보면은 이 핵 안에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로 핵산이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가 핵산은 DNA, RNA라고 얘기하는데 RNA는 전사 번역에 관여되기 때문에 핵 안과 바깥을 왔다 갔다 하죠. 라이보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DNA는 핵 안에서 절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확대시켜 보면은 이 염색사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포의 크기에 비해서 DNA 길이는 매우 길기 때문에 그냥 DNA가 있다면 아마 엉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실을 보시면 이렇게 실패에 돌돌돌돌 감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겨 있지 않으면 엉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패에 이렇게 감겨 있는 것처럼 DNA도 이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염색사를 확대한 거고, 세포가 분열할 때는 염색사가 아닌 이렇게 응축돼서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진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염색사나 염색체나 구성물질은 같습니다. 단백질 플러스 DNA. 꼭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단백질 플러스 DNA. 자,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DNA를 확대시켜 보면 하나만 더 필기해 주세요. 이렇게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요 안에는 염기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DNA 전체가 다 유전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DNA 하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유전자는 어떤 형태로 들어있느냐? 바로 이렇게 DNA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하나 필기해 주세요. DNA의 일부 염기 서열이다. 뭐가? 유전자가. 그리고 DNA 안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DNA 전체가 유전자 전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DNA 일부 염기 서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DNA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생김새, 특성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는 DNA 일부 염기 서열, 염기의 서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21번 역시 모의고사 문제에서 선생님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냐. 기본적으로 요런 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부 염기는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팁으로 좀 더 문제를 약간 얻어 걸리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DNA가 갖고 있는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죠. 그래서 긴 거, 두 개, 오각형,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길다란 거, 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AG고요. 짧은 게 CT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나 모양을 알고 계시면 꼭 문제에서 내가 맞춰서 풀지 않아도 그림만 보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보시면 상보 염기가 A는 T고 G는 C잖아요.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삐죽한 게 있고 그 다음 둥근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21번 그림에서는 길이의 차이는 주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전사된 가닥이 무엇이냐라는 거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래서 전사된 가닥을 찾는 거는 DNA에 두 가닥이 있을 때 어떻게 찾느냐? 이게 RNA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AU, GG, CC, UGC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 중에 뭐 가려져서 일부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가닥 1과 가닥 2를 빠르게 스캔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있다면 얘랑 그 위치가 똑같은 염기가 있는 가닥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CG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요 배열이 얘랑 똑같네. 그러면 주연 가닥은 뭐다? 1번이구나. 1번에 전사했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보 염기를 보는 게 편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염기 배열이 같은 친구를 찾아요. 대신에 여기에 T는 여기 U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건 기본이고 얘들아. 자, 그래서 같은 걸 먼저 찾아. 같은 걸 찾은 다음에 그 반대되는 아이를 전사했다. 이렇게 찾으시면 헷갈리지 않게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 요것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밑에 RNA에 삐죽한 부분을 기억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밑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 RNA에 기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데닌, 유라실, 타이민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RNA를 본 다음에 선생님 뭐부터 찾으라 그랬지? 같은 게 있나 없나 찾아보는 거야. 같은 게. 근데 여기 보니까 1, 2, 3번에 G가 하나 나와 있거든 얘들아. 그치? 이렇게. 그리고 4, 5, 6 여섯 번째에 뭐가 나와 있냐면 C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런데 DNA 가닥 2하고 밑에 게 2죠? 그 다음 위에 게 1인데요. 요렇게 있어요. 자, 있을 때 잘 보세요. 요 G, 세 번째 G랑 여기도 세 번째 G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요. 그죠?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2랑 배열이 같네. 얘는 RNA니까 2랑 배열이 같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C 위에 바로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2번과 배열이 같으니 얘는 전사된 가닥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을 전사했다.
그래서 주형 가닥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C가 될 것이고 여기는 G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계속 기억, 니은, 디귿 찾으러 갈게요. 기억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있고 그다음 여기에 니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럼 보시면은 봐봐요. 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C, G랑 모양이 다르죠? 그럼 기억, 니은은 아마도 A와 T 커플이 될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그럼 기억은 A 또는 T는 안 되죠? 얘는 T는 없고 유라실이 가능하니까 A 또는 U가 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쪽에 가닥 1에 끝에서 두 번째에 뭐가 나와 있니 얘들아? 기억이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끝에서 두 번째. 그럼 DNA 기억이 있다는 건 유라실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기억은 아데닌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 얘는 바로 타이민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디귿은 기억과 니은 다 구한 거잖아요. 기억이 아데닌, 니은이 타이민. 그럼 디귿은 유라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타이민이다 틀렸죠? 기억은 아데닌, 니은이 타이민, 디귿은 유라실. 일단 주형 가닥이 뭐냐? 전사에 이용된 가닥은 1이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바로 해결되고 나는 번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역은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또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엠피리언이 숫자라는 리드보고 통합각 2등급 뛰어넘기 필수 문항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 파트 문제는 우리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시고 다음 2번 문제 있잖아요. 요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암인수가 나타낸 것이고 니은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의 수의 합이 있고요. 또 디귿에서 역시 사이토신과 구아닌 수의 합이 2배예요. 얘가 곱하기 2가 돼야 된대요. 자, 그리고 가랑 나는 지금 단백질이 B, 가, 얘는 각각 이제 아미노산을 뜻하는 것이죠. 나, D가 있는데요. 가랑 나는 ABCD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 있고 각각의 ABCD는 코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적어 놓으면 ACU, B는 CGG, 다음 C는 CUG, D는 UCA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B는 CGG니까 여기에는 CGG가 있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D는 UCA다 라는 걸 이미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우리가 RNA가 지금 벌써 DNA 두 가닥을 제가 먼저 그려보면 CGG 그 다음에 ACT 그리고 네모가 있는데 이 네모가 총 3칸씩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여기가 기억입니다. 여기가 기억.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것도 우리가 상고연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여기 GCC, TGA 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 여기 3개는 역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그 다음 여기까지 비어 있네요. 요 칸까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긴 GT. 여기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3연기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GT니까 뭐예요? CA가 먼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자리는 이미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똑같은 걸 찾으라 그랬죠? 여기 CGG, CGG 똑같죠? 그럼 얘가 똑같으니까 얘를 쌤이 가닥 1번, 가닥 2번이라고 할 때 1번과 같으므로 2번에 전사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아, 2번에 전사한 거구나. 그럼 얘도 가도 얘랑 똑같이 가시면 되겠죠? 뭐야? A, C, U라고 해야 되겠죠? 되나요? A, C, U. T는 U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A, C, U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가는 A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괜찮죠 얘들아?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 요걸 가지고 요 네모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보세요.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니은에서 니은이 어디니? 니은이 여기야 여기. 그지? 어디가 니은이냐면 요렇게 요렇게가 니은이야. 니은.
다음 디귿은 어디 있나? 여기부터 요렇게 요 6까지가 니은이 디귿이 되거든요. 요렇게 되죠?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니은에 C 더하기 G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그럼 얘가 2배가 돼야 하니 디귿의 C 플러스 G는 2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디귿에 들어가야 할 숫자에 C랑 G가 2개가 돼야 돼. 그럼 이거는 나는 A, B, C, D 중에 하나라며.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되잖아. C랑 G를 더했을 때 2개가 되는 거. 얘는 1개죠. 얘는 3개. 얘는 1개죠. 얘밖에 없네요. 그쵸? 2개가 되는 건 C밖에 없으니 나는 C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CUG를 써보도록 할게요. CUG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염기서열, 기억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이 아이를 전사한 거니까 여기 U가 왔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 여기 T가 와야 되고 여기는 A가 와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TCA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가는 A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구한인의 수는 유라실과 같다. 디귿, 구한인 몇 개? 1개. 그 다음 유라실은 2개가 있네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까지예요. 디귿이. 그죠? 3개가 아니라 4개까지가 디귿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답은 니은입니다. 네.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지금 좀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